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7일 그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최근에 두 차례의 인터넷 방송이 잠시 끊겨가지고 조금 여러분한테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인터넷 방송이 만약 끊기면은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새 주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주소, 라이브 방 주소 넣어줄 테니까, 특히 이제 뭐, 오프라인은 괜찮은데, 온라인 쪽은 한 2분간만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은 바로 새 주소가 들어올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럼 그걸로 접속을 하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방송이 끊기면은, 이제,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KTU를 쓰고 있는데 500메가 이상 쓰고 잘 되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유튜브 쪽에서 조금 끊기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원인은 못 찾겠고 그러면은 방법은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새 라이브 방송 링크 주소를 넣어줄 겁니다. 특히 온라인반 단체 카톡에도 넣어주고 문자 메시지 넣어주고 그럼 그거를 보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연결될 겁니다. 한 2, 3분 정도 늦으면 한 2, 3분 정도만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은 연결될 겁니다. 두 차례 끊겨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을 보시면요. 2번을 보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또 보유를 하면은 보유세 내야 되고 그 다음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셉니다. 이게 특히 뭐 개인도 그렇지만은 두세 세채 넘어와 버리면은 이 취득세가 뭐 12% 샀고 뭐 8% 12% 돼서 또 양도소득세도 자 우리 1억 아파트 3억짜리 1억 7천에 낙찰 받아서 한 달 만에 2억 7천에 팔아서 1억을 벌였다. 세금이 얼마입니까? 17%죠. 자, 그런데 이제 22%, 1억 남아가지고 22%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번에 매매 사업자로 가면은 단타로도 22%만 됩니다. 22%.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2,200만원 내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개인 낙찰 받았어. 7,700 주고, 조금 많은 사람은 2,200만 주고, 또 법인 같으면은 최소 3,300만원 플러스 알파 내셔야 됩니다. 자, 다시. 1억을 남겼다. 1억. 자, 1억을 남겼다. 1억. 아파트 1억. 아파트 단타로. 단타 1억이다. 이렇게 하면요. 개인 같으면은 이거 7,700만원. 세죠? 자,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이 사업소득세를 내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계산해보면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법인을 하면은, 요거는 3,300. 그게 법인세 11% 플러스도 뭡니까? 추가가세 22% 이러면은 3,300만 되는 거죠. 33%니까. 33%니까 요거는 3,300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플러스 알파. 뭐, 나중에, 알파 크면은 주로 그거죠. 알파 크면은 요거는 이제 배당소득세. 세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다뤄보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하는 것이 일단 매끄럽습니다. 매끄러워요. 그럼 2번 하다가 여러분들 하면 되는데 2번을 하는 방법은 자, 1번은 낙찰받고 팔았다.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요번 달 빼고 11월 달 빼고 12월 1일 말까지 내면 되죠. 세금을. 자, 그럽니다. 매매 사업자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매매 사업자 개인 낙찰 받습니다. 개인 명의로 낙찰 받아요. 받아가지고 한 달 이내에 세무서 가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매매 사업자. 나는 매매 사업자입니다. 등록을 하고, 이제, 잔금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소득세. 세목은 종합소득세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 이렇게 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양식 달라. 이거 양식하고 1번 양식, 2번 양식, 3번이 다 다릅니다. 저, 이해는 모르겠네, 양식을. 여기 있네. 4번에 보면요. 4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1번 양식입니다. 개인 명의 낙찰할 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그럼 매매 사업자는 토지 등, 그죠? 토지, 아파트 등 매매 차익 애정 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자, 법인 같으면은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계산서. 자, 이렇게 해서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요거를 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말이 또 맞는가 틀린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세무사하고 하면, 어차피 기장을 이제 팔고 나면은 이제 기장을 좀 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면은 세무사하고 개인 갈 거냐, 1번 갈 거냐, 2번 갈 거냐, 요거를 세무사가 오늘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2번 가도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파트 처음 낙찰 받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는 게 있죠. 우리 배웠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거주 비과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조항이 있는데 구태여 매매 사업자일 필요가 없죠. 비과세 받는 게 있는데 제로가 있는데 자 7,700도 있고 개인은 또 제로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제로. 제로는 뭡니까? 1세대 1주택 뭡니까? 1주택 2년 이상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이 거의 없잖아. 지방에 보유만 하면 해도 이거는 이제 비과세 갑니다. 비과세니까 10원도 안 되는데 구태여 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상황 따라서 입원하는 건 주로 이런 겁니다. 본인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 경매를 배웠어. 자꾸 한 2탄 3탄을 경매를 나서 봐줄 것 같아. 좀 작거나 크거나. 그러고 경매 나서 받았는데 단타로 팔 것 같아. 단타로 단기간에 뭐 몇 달 만에 팔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2번이 좋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 아파트 놔두고 사고 팔는 거는 이제 단토라기 때문에 이제 매매 사업자를 해서 바로 세금을 부드럽게 내는 방법은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쭉 요 노조 요 세율이 쭉 노조게 1,200만 원 요거만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구태여 77%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해가지고 낼 필요 없고 1,200 같으면은 뭐 6%니까 6.6%니까 뭐 66만 원 내면 되는데 구태여 770만 원 낼 필요 없단 말입니다. 개인 날짜 받아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법인도 뭐 괜찮아요. 법인도 괜찮은데 자, 자꾸 설명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인천의 부평구 자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중개업소 가서 잘 사면 9억조 삽니다. 어디든 해가지고 건배를 사갖고 9억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4억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4억에도 3억 4억 살 수 있습니다. 왜 살 수 있느냐? 자, 11억짜리가 3억 떨어졌어요. 3억까지. 3억 7,700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거? 왜 떨어졌습니까 저렇게? 이거 지금 내모에 11월 11일 문제입니까? 문제고. 오늘 며칠입니까? 7일이고 금요일이네. 금요일인데 나는 3, 4억 주고 빌라를 살라 했는데 경공매를 배워가지고 11억짜리의 주인장이 되면은 아저씨가 실화가 좋아할까? 되게 좋아하죠. 그죠? 아이고 우리 와이프 정말 환경경 경남 가더니 11억짜리를 한 3, 4억에 좀 사가지고 내가 지금 4억 주고 빌라를 살 건데 아파트 11억짜리 주인장이 딱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한 방에 5, 6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경매에서 있습니다. 일반 매매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10억짜리 잘 사면은 막 9억 어떻게 뭐 건매하고 산다 이런 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977. 그래서 경매의 매력이 이제 그런 데 되는 거예요. 22에 977. 자, 이 보니까 지금 금시야. 이제 막 오늘 입찰 중이죠. 근데 조용한 거는 여기 들어와 있네 지금. 977. 자, 봅니다. 인천 부평구의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 말이야. 인천은 지방은 거의 없다 그죠. 창원도 조정 대상 지역 아무것도 없죠. 투기 가지고도 조정도 없는데 지방은 아마 세종시만 내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세종시만 일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가 지금 11억짜리가 3억 7,700에 떨어졌다. 37에. 자, 봅니다. 눌리가 보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전용이 37평이다. 부평동 아파트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요. 보면은 전용이 37평 괜찮다 그죠? 37평. 부평이면 서울하고 인천 또 중간이죠. 뭐 괜찮습니다. 부평은. 자, 그래서 11억짜리가 이거 많이 떨어졌어요. 이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당장 사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돈 싸고 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부평에, 무슨 아파트죠? 이게 동아파트가? 동아파트.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단지에 이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현황 영상 보겠습니다. 보니까 집행관이 두 분이나 갔는데, 그죠? 두 분이나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임차인 정리해놨어요. 임차인. 본건 조사를 해본 게에 이관계를 만날 수 없더라.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본 게 동사무소 해보니까 집행하는 동사무소 열람이 되거든요.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법원에 그 명령서가 있으니까.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자, 출입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 권리신고하라고 뭐 이런 거 해놨다. 그죠? 그래서 본건에 전입세대 열람에서 주민등록표를 한 사람 나오길래 붙여놨다. 이러죠. 그러면 유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이씨가 2명 있고, 유씨가 3명이 있는데, 이 전입이 있더라. 전입이 있더라. 자, 이래서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아서 붙여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전입자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자, 2004년도에 한 분이 있고, 여기에 14년에 2분 들어왔고,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자, 뭐, 현황 가서 그대로 붙여놓은 거니까, 뭐, 자, 이거 본게는요, 그 중에서 유씨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기울의 인수여지 있어서 조심해라. 유씨만 이야기 꺼냈죠. 왜 유씨만 꺼냈을까? 왜 유씨만? 건저당이 2008년도 5월 달이니까, 은행에서, 이날이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일이다. 그죠? 말소 기준 등기일인데, 이날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뒤에 전세금을 정액 준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거 찾느냐? 요 이전에, 5월 19일 이전에 선순위 전입되고, 선순위 보증금을 주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이전에, 그럼 혹시 만약에 이 유씨라는 사람이 전입이 빠른데, 한 4, 5년 빠른데, 금액이 미상인데, 보증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줬다. 그러면 대답이 되는 거죠. 일반 매매 똑같은 거예요. 줬다. 얼마 줬느냐? 이때 유씨가 들어올 때는 2004년도고, 요때 1순위가 2008년도인데, 그때는 가격이 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볼게 전세가 많이 주면 한 2억 정도 주는 이런 데입니다. 많이 주면은. 그럼 2억을 줬다. 지금 물어보니까, 유씨 물어보니까 7억이라. 근데 보니까, 요때 준 거는 2억이고, 추가로 1억, 뭐, 4분 줬다. 5억을 더 줬다. 그러면 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금을 따져보면은, 은행이 대출 나갈 때 조사를 하거든요. 아, 선수리가 얼마입니까? 아, 2억이다. 그러면 이제 2억 그것만 선수리 은행 잡는 거지. 여러분, 은행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잡을 때 2억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아, 선수리 2억이다. 대출을 뺀단 말이야. 대출 금액을. 그럼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 뒤에 정액 준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은행도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은행도. 그게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이제 2억만 따지면 되는데, 만약에 친인척이라서 무상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누구시오? 한 게네, 우리 처제다, 처남이다, 하면 친인척이구나, 그럼 무상 거주 각서 사인하세요. 그걸 사인하더라. 소유자하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지금 판례를 보면은, 그때, 여기 있던가, 어쨌든 간에 자고자가 무상이라고 사인했으면은, 낙찰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 판례 입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잘 팔면 5, 6을 버리는데 왜 안 파냐, 여러분들은. 가만히 돈을 벌고 싶고, 기름값을 아끼고, 가만히 컴퓨터 켜보고, 아이고, 선순위가 있네. 아, 이건 안 가. 이러면 안 된다. 가서 유씨가 누군지, 가면,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소유자한테 물어보든지, 은행에 물어보든지, 자우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네 사람 물어보든지, 유씨라는 사람의 그 인적 사항을 봐가지고, 나이가 21살이더라 하면 또 좀 더 좋죠, 그죠? 원자처럼 든든한 유씨더라 하면 어찌 됩니까? 아이고, 제 양반 돈 있는 사람 같는데, 또 많이 이런 거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이런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죠? 발견이 되고, 여기도 보면요, 사법보장안이 여기 딱 써놨죠?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입자가 3사람 있습니다. 요 정도죠. 3사람 전입자가 있습니다. 여기 3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죠.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배당 요구, 이게, 아니, 1순위 설정.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항시 말소 기준 거래라고 부른다. 요거, 시대에 대출 나온 거. 자, 그 전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 뒤에 들어온 두 사람. 나는 뒤에 들어온 사람을 신경 안 씁니다. 알겠죠? 요 사람만 요주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이 사람만 잘 찾아보면 돼. 이 사람만. 만약에 지금 퇴거했더라. 입찰하려고 했는데 퇴거했더라. 그럴 수도 있죠. 내일 입찰하는데 오늘 퇴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땡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냥. 대항력을 상실했으니까. 자, 근데 전입만 때가 있더라. 점유는 안 하더라. 그것도 대항요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항요건 거는 거는 전입 플러스 점유 두 개가 필수입니다. 전입 플러스 점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살고 지금 20년 동안 미국에 있는 사람이다. 유씨가. 주소는 때가 있는데, 미국에 언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전혀 점유를 안 하고, porque 다른 2014년도는 이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 되거든 아닙니까? 유치가 살았습니까? 법정에서 안 살았다 그러면 점유가 없는 거야. 자, 다시 대항요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대항요건은 이꼬로 전입 플러스 점유 두 개가 될 거야. 전입은 이 숫자가 생겨 전입을 했다 치자. 그럼 점유를 이게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점유도 하지 않느냐 추정할 뿐이지 이거를 꼭 네가 전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점유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발품을 팔면은 자 5억을 벌고 싶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죠. 원장님 시스템도 답을 안 주고 또 물어보니까 이거 대출을 만들어서 끌 겁니다. 곧 취할 겁니다 하더라. 나 그 말 못 믿습니다. 대출을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얼마 안 되죠. 요 봐도 외면상은 밖에 보이는 건 3억 5,700 설정해놨죠.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법원 바로가기 해당 두 번째 법원에 본 적에 쭉 내려가 본게네. 요게 중요하거든요. 당사자 내역 이 중요하거든요. 요게 있는 자, 특히 교부권자하는 거, 교부권자하는 거 4개. 요거 특히 4개 중에서 특히 요놈. 아마 부평세무서 같아. 내 느낌에 부평세무서. 자, 세무서는 우리 배웠다 이제 공매수 관계는 어떨 때는 12억, 35억 사고 막 있죠. 체납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부권자는 이제 위에 거는 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런 거는 이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놈이 이제 아주 이것도 모르겠다. 이 뭘까 이거 인담에 놓은 거야. 이것도 먹고. 북부산 세무서가. 하여튼, 이게 이제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만약에, 얘로 세무가 체납이 10억 있고 20억 있고 하면은, 기밀 취향 안 되겠죠, 그죠? 자기들 하고 싶어도 다 꺼야 될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그럼 낙찰을, 만약에, 낙찰 받고 바로 단타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찌 됩니까? 비과세 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지가 4억에서 받아갖고 10억에 팔아먹다 그러면은, 당신 7억 버린데, 단타로. 세금 내라 그러면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개인 낙찰 받아갖고 하면. 77%. 아이고, 아무도 100%인데, 그죠? 7억 버리고, 이제 매일 살도 나가면, 또 금액이 또 많이 줄이죠? 그럼 법인 하면 33% 되는 거고, 이제 그 고민 되는 겁니다. 돈이 작으면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이 5억 되고 10억 되고 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세금 내보면, 여러분 세금 양도소득세 한 1억 내보세요. 눈물이 쫄쫄 흐른다고. 알겠죠? 내보면 이제 압니다. 아이고,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게, 세금이 이게, 완전 공동 같기도 하고, 물 국가에 딱 주면 되는 건데, 이게 내보면 이제 장난 아니라고, 이게 해보면. 1억 남겼다 해갖고 73억 주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찢어진다고.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억세를 맞는 거예요. 7억세. 7억세를 맞아요. 개인이다, 그러면 몇 프로인가요? 7억세. 응? 요거. 85가 넘으니까 1.3%. 85 제곱 넘으면 1.3%.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아주 중요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배웁니다. 이번에 밑에 보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년 미만, 2년 미만, 이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토지, 상가, 아파트가 다 적용됩니다. 토지, 상가, 아파트 다 적용돼요. 그러면 주택 외다 크면은, 자, 하다 봅니다. 주택에 큰 거는 이 상가, 토지입니다. 상가고 토지, 상가, 토지. 밑에 거는 주택이고, 아파트. 주택 그러면 요거는 아파트, 아파트 말입니다.
그럼 뭐 상가, 자, 요건 빼버렸어요. 요거는 없애버렸어요. 욕하는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그럼 주택을, 상가는 50%인데, 주택은 70%. 이게 이제 1년 미만에. 1년 미만 보유한 사람은 상가하고 주택하고 틀립니다. 그죠? 상가하고 주택은, 상가하고 토지는 50%, 주택은 70%입니다. 단탄하면. 근데 지방소득세 붙이니까 55%, 제가 77%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2년이 미만되고 이러면은 이제 40%, 60%. 주택 것도 뭐 77%, 66%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누리세가 합니다. 그러나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이거 두 개가 없어요. 이거 두 개가 없고 바로 가버려. 바로. 그럼 여러분들은 단타로 팔면 매매 사업자가 훨씬 좋죠? 이해는 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매매 사업자의 가세 표준이랑 바로 그냥 1200만원 이하면은 6%, 1200에서 4600이면은 15%, 4200, 8800은 24%. 자, 8800 초가 1억 5천만 이하는 35%다. 자, 이거 잘 봅니다. 1억 버렸다. 1억 버렸다 하면 지금 요구가 있는데, 1억 버렸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억 곱하기 몇 한다고요? 곱하기 35%. 35%. 그러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 그죠? 빼기 1,490만원. 막 간단히 보자. 1,500 보자. 1,500.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천만원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10% 붙이기에는 2,200. 자, 그 이야기입니다. 1억 남기면은 2,200만원 내야 된다. 뭐, 간단합니다. 이 복잡 비도 한 번만 계산하면 간단해. 1억짜리만 계산할 줄 알면 간단합니다. 1억짜리만. 그러면 2,200이다. 그럼 개인은, 오른쪽 빠른 거죠. 개인은 상가 토지는 50%인데, 주택은 17%. 2년 미만 되면은 66%. 그 다음에 2년이 지내야 겨우 열로 N쪽으로 갑니다. N쪽으로. 매매 사업자를 달리니까 2년이 지내야 매매 사업자 일반 세율. 보통 사람은 또 이제 누진 세율 이렇게 하죠. 말씀을 일반 세율 하는 사람 되고 뭐랍니까? 누진 세율. 이렇게 뭐 같은 말입니다. 누진 세율. 이렇게 해서 6에서 45%.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은 20%, 30% 추가가세가 돼 있다. 그러니까 두 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를 받았어요. 두 개가 있다. 두 번째 산다. 그러면은, 두 개째다. 이렇게 하면은 20%, 30% 추가가세가 있는데, 요거는 유예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2020년 언제 유예됐죠? 2020년 5월 10일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 언제까지? 2023년 언제요?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요거 두 개는 오시겠다. 이거 두 개. 자, 이해가죠? 두 개는 오시겠다. 유예해주겠다. 일단은, 너가 이제 다주택자들 딱 봐준다. 언제까지?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기분 좋게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는 20%, 30% 추가세는 없애주겠다. 빨리 팔아. 자유사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은 여러분이 보통 2억이 하거든. 1년에 2억이야 보통 수익을 냅니다. 차포마상 떼고, 내가 버렸는데, 차포마상 경비 다 지하고 나니까 한 2억밖에 안 되더라? 이러면 11% 받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다. 아파트 정부 제일 싫어하죠. 투기 세력. 문정부 때도. 너는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22%를 더 붙여. 이래갖고 33%를 내는 겁니다. 그럼 뭐 토지면은, 나 조금 봐줄게. 11%만 더 내야. 상가면은, 안 본다. 너는 투기 세력 아니다. 법인은 2억이야 11%인데 상가는 추가가세가 제로. 자, 저거 오세요. 상가는 제로. 토지는 11%. 아파트는 22%. 자, 됐죠? 그렇게 결론 33%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명의 낙찰지 취득시와 양도세에 비교해놨는데, 자, 취득세부터 봅니다. 취득세부터. 자, 아파트를 개인 받으면은 85, 이 전용입니다. 전용이 85제곱 이하는 1.2, 초과되면은 1.4. 매매 사업자도 똑같다. 그죠? 취득세 똑같다. 그럼 법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공시가액이 1억이 넘습니까? 낮습니까? 이래가지고 12.4%입니까? 1억 미만이면은 1.1% 달리는 거. 그래서 이제 법인들이 1억 미만짜리를 저 동해 가서 본캐내, 엊그제 본캐내 뭐 89%에
전에 동의시 한번 얘기했죠. 아파트 들어놓은 거, 그거 이제 낙찰 한 100개 받았다, 법인이. 그런 거는 이제 1.1% 내는 겁니다. 5개를 받아도, 지도세 1.1%.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개인 같으면요, 77%, 66%, 누진세율 플러스 22%인데, 자, 요거는 갈로 쳐가지고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유예중, 그래서 유예중. 그 윤석열 정부에서, 너가 어렵다 하니까, 다주택자를 어렵다 하니까, 좀 봐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에 누진세율은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2년 지낸 거는, 보통 2년 지냈다고 보고, 빨리 팔아라. 팔면은, 이게, 양도소득세, 요 개념이 있죠, 요 개념. 요건 누진세로, 이렇게 발휘해줄구만, 이 말입니다. 다주택자들. 자, 그 다음 매매 사업자는 기간 개념이 없다. 1년이고, 2년이고, 단타고, 뭐, 한 달이고, 개념 없고, 무조건 누진세율을 정해주겠다. 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 법인은 취득세는 12.4%, 양도소득세는 33% 하니까 45.4%. 그 다음에 1.1%, 공시가 1억 미만 건은 이제 34.1% 정도 세금을 내면은 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밑에서 하나 줄칩니다. 여기에 법인세는 11%, 상가는 추가가시 없어, 비사업용 토지는 11%, 플러스 11%죠. 그럼 아파트 빌라는 22%. 결론적으로 33% 되는 거죠. 법인세는 33%. 자, 배우세요. 법인은 단타라면은 아파트는 몇 프로요? 33%. 토지는 22%. 상가는 11%. 그래가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그때 그러면,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매도한 달은 빼고 2개월 이내 내모된다. 그러면 개인 낙찰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 여기 있죠. 개인명의 1번, 개인명의 낙찰받은 사람들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내모되고, 이번에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분은 낙찰 받고 나면은 이제 잔금 납부 전에 미리 만드세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매매 사업자 세무서 가서 등록하고, 2달 뒤에 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내모된다. 이걸 보통 우리말로는 사업소득세를 낸다. 이러면 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은, 법인세, 요거는 다음 달에, 그죠? 3월 말까지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요거를 이제 내시면 돼. 그럼 법인이 돈 낸 날짜가 좀 늦어. 올해 만약에 1월 달에 팔아도 내년에 내면 돼, 내년에. 그래서 그 돈은 또 유용한 사람이죠. 그죠? 세금을 이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또 내는 게 시기가 늦으니까 자금 유용은 좀 된다. 좀 장점이 있어요. 자, 5번 봅니다. 5번.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취득세 문제가, 동영상을 지금 제가 한 10강까지 올려놨더요. 그래서 조금 상세히 보실 분은 이거 보시면 되고, 자, 8강을 보는 게 좋을까? 취득세 834강 보면 좋을까? 왜냐, 그러면 뒤에 보면 좋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이런 취득세도 이렇게 막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리거든요. 자, 양도소득세. 이것도 강좌가 많은데, 45강이 좋습니까? 834강. 당연하죠. 제일 끝강좌가 제일 최근에 바뀐 거 위주로 많이 개정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강좌를 보는 거. 법적으로 해요. 우리 경매나 공매는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 민사집행법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공매는 2012년도 1월 1일에 많이 바뀌었어요. 공매는 경매 쪽으로 다 바꿔가는데, 수학공시처럼 경매나 공매는 거의 같아요. 수학공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은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취득세, 양도세 이거는 세법이기 때문에 자고랑 바뀌어, 자고랑.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자, 수학 강사가 좋습니까? 세법 강사가 좋습니까? 우집은 세법 강사 좋을 것 같아요. 자고는 바뀌니까 지금 배워야 되거든요. 수학은 한 배 안 하면 뭐 똑같다고 이게 100년 가도 비슷하게 같이 가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수학이나 영어나 비슷하게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세법은 돌아서면 또 바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유예하죠. 20%, 30% 추가세 막 매길 안 하고 2년 넘어가면은, 없애줄게. 빨리 팔아. 거주 안 해도 돼. 누가 사가지고 조금 더 당겨. 2년만 보유만 하면 돼. 거주 안 해도, 팔아도 봐줄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주 바뀝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 가서 좀 보시면 좋겠다. 자, 6번 봅니다. 6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공매를 보면은 이렇게 소유자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공매가 거의 한 70%가 대학력인 입장이 많아요. 선수가 많아요. 그거를 잘 구별하셔가지고 여러분 낙찰 받아야지. 아차 하다가는 자 7억짜리를 5억에 받았는데 선순위가 5억짜리가 있는데 5억이 받았다. 그럼 문제입니까? 10억 받았는데 아저씨가 배우자가 실화가 좋아할까? 싫어하죠. 이건 완전 몽디 말이에요. 몽디 말하면 되는데 아차 뭐 종이 하나 써온다니까요. 빨리 도안 찍고 딴 데 가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 2달 배워가지고 나 경공매 마스터했다. 그 천만 내셔. 맛배기 조금 보고 막 가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2달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1년 수강하시라고 딱 정립을 해놓으면은 평생 동안에 뭐 강사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원장님도 뭐 처음부터 경매 알았겠어요? 뭐 하다 보니까 강사된 거죠. 그죠? 되고 지금 뭐 평생 뭐 직업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잘 지금 쓰고 있는데. 자, 물어봅니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갔는데 수입이 국민연금 100만 뿌이라. 자, 강북에 7억짜리 아파트를 가는데 수입이 매달 3천만 원이라. 앞이 좋습니까? 강남 사오세요. 강북이 좋습니까? 강북이 좋죠? 그래요. 똑같은 34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지금 강남 산다고 해서 30억이다. 기분만 좋지. 마음만 좋지. 35, 45. 죽고 나면 뭐 자식들 상세나 뭐 15억 내라 그러면 죽을 맛이지. 그 수입이 없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물어보세요. 강남에 100만원 국민연금 받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갖고 스타벅스 하나 못 사먹는다니까. 나가서. 강북에 7억짜리 아파트 가는 사람은 3천만원 버리니까 스타벅스가 뭐고 하여튼 세계줄 다니니까. 유럽에 저기 알퍼스 3대 미봉도 다니고 2,400만원 부부가 돈을 주도 다니고 아무 다니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 살다가 죽어야 되지. 뭐 스타벅스 하나도 못 사먹고 강남 산다고 폼 잡고 있어봐야 필요 없다고. 제발 틀렸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킨다. 그죠? 한번 봅시다. 이거 낙찰받으면 되는지. 될까 안 될까 이거. 일단은 이 뭡니까 이거. 아이고 무시라. 무섭죠? 대학년만 나오면 좀 무섭죠?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근데 요리 나오면 안 들어오거든, 또. 안 들어오는데 대학년이 없으면 뭐 됩니까? 땡 잡는 거죠? 그죠? 이게 뭐 한 절반 들여도 뭐, 예를 50% 됐다 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자,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 왜 나가면 이랍니다. 선수리가 또 한 4, 5억짜리가 있는데, 그거 지나가 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강남에 방금 얘기했는데 저희 사촌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상중에 가서 만나보니까 대리 우리는 죽겠다. 노후연금을 준비해야 돼요. 연금. 알겠죠? 연금을 줘가지고 시간 국민은 100만 원 뺏게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친척이 뭐 결혼이다 커도 돈을 옛날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내는 이 사촌인데 저게 기자촌 아파트 손파고 큰 데 사니까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그거 전세 놨고 조그만 데 딴 데 가서 있고, 또 애들 결혼하면 돈이 필요하면 그러고 있는데, 급한데 먹기 힘들다, 이야기다. 그게 아니야. 100만원 국민연금 밖에 안 나오는데, 뭐, 경조사가 있으면 돈을 쓰고 싶어도, 당장 강남에서 100만원 갖고 생활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경조사도 못 내놓고, 벌초해도 못 내놓고, 지금 그런 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면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을 자꾸 제가 얘기한 게 한 500, 1000만 정도 챙겨놔야 조금 핸드폰도 쓰고, 어디, 동남아로도 여행도 한번 가고, 이래 살아야 그 재미가 있는 거지. 제기를 할 거 막 국민에 그 100만원 골라가지고, 그거 갖고 핸드폰 몇 개 내고 나면 쓸 게 없어요. 관리비 내고 나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뭐하다 여기 놓으면. 자, 이제 소유단지죠. 대학력 임차. 공매인데, 공매 아파트인데 대학력 임차. 이거 아니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입니다. 저도 부담스러워. 대학력 해놨는데 없다고 이야기하기가. 그거 있으면 무작인데. 원장님 책임지기가. 그것도 아니면서. 저도 면접 조건을 가게 하는 겁니다.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돼. 나는 현장 답수도 안 갖고, 여러분 똑똑 두드려 가지고, 진짜 당신이, 소유자 맞습니까? 선순위 전입자인데 소유자가 맞습니까?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할 수 있는 기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답사도 해보고, 막 이렇게 두드리겠죠? 일단은 봅니다. 일단은, 검색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응?
선택이 나오네. 다행히 유찰됐다. 유찰. 89 유찰됐죠? 자,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면은, 대학역 임차, 골치 아프네. 대학역 임차. 그죠? 강서구에 투기 과열지구. 우리 서울은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고, 요거 들어갑니다. 자, 강서구인데, 이게 이제, 공매인데, 자, 대지권도 있어요. 있고, 건물도 있고, 그죠? 딱 국민주택이죠? 요거는 취득세 몇 프로요? 1.1%. 1.1% 주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1.1%인데 이 사람이 주택이 3개 있더라. 네 번째다 그러면 1.1% 아니에요. 12.4%가 막 그래요. 이게 네 개째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게 80%다. 그죠? 압류재산. 우리 압류재산은 항시 뭘 본다고요? 요거 재산 명시. 여기 나옵니다. 국유재산은 이런 게 없어요. 압류재산에만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재산 명시가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강서구 내발산동에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대단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부지간 이렇게 해서 401호가 나왔다. 그죠? 대단지는 아닌 것 같다죠. 대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남양이다. 그죠? 남양이니까 막 그런 대로 괜찮고 전자지도 본께네 앞집에 또 가려서 겨울에 또 뭐 항시 겨울이냐 햇빛에 가리냐. 자, 이 4층인데 문제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히 옆에 청순 해관도 있고 뭐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산도 그죠? 짜고 올라면 금도산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되고 좋습니다. 지하철도 있습니까? 지하철은 여기에 옆에 있다죠. 요수인가 있네. 발산역인가 있네. 그래서 요 거리도 보면은 막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 그죠? 콕 누르고, 꼭 누르고, 꼭 누르고. 440만 원 적당하죠? 뭐, 그걸 다니고 적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력, 이거 뭐고? 본건은 점유자의 주민으로 등재 사실에서 대학력,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명씩. 자, 대지는 무조건 지분이죠. 대지권이니까. 자, 건물, 요 지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김씨가 있다. 자, 본건 체납자가 이용주임으로서, 그럼 뭐, 문제 있을까 없을까? 체납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소유자가 살고 있다. 소유자가 체납자다. 소유자가 체납자. 그럼 별 문제 없을 거겠죠. 느낌상. 그죠? 그렇죠. 느낌상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김씨가 답이 없고요. 2005년도, 자, 전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등기일자 따집니다. 그럼 2019년 넣고, 쭉 한번 따져보죠. 쭉 보니까 다 넣었다, 그죠? 다 넣고, 세무서 2000년. 그럼 제일 빠른 날짜보다도 좌우전, 2005년도니까 선순위 전입자는 확실한 거예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전입자가 있는데, 신고도 안 하고, 배분 요구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조용하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자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유자 같으면. 그럼 소유자인지 아닌 건 우자입니까? 자, 외웁니다. 2005년 8월 31일에 김씨다. 저는 건물 등기부를 먼저 봐요. 뭐 본다고요? 건물 등기부. 이걸 봐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 그것을 또 뭐로 봅니까? 갑구.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처음에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이에요. 옛날에 2005년도에 재건축 조합의 소유자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았다. 누가? 김지연 씨가 분양을 2005년 6월 1일 날에 받았다. 그 다음에, 김지연 씨 주소가 계속 본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경매가 한번 있었네. 2007년도 1682. 경매 한번 있었죠. 그럼 요거 다음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쭉쭉 보다 보니까 뭐, 압류가 되고, 짜고 본건에, 뭐, 복잡하네. 자,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소유자 결국 누구라고 해요, 지금? 아까 김씨죠? 김씨가 나왔습니다. 소유자가, 아까 본건에, 요 소유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김씨가 2019년도 요쪽이고, 김씨가 지금 소유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씨가 소유자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김씨가. 그러고 이제 은행도 보면은, 얼굴에 보면은, 은행 없나? 여기 있네. 은행에 보니까,
쭉 보면은, 요도 이제 채무자가 김씨가 나오고 세방권 막 나오죠. 세방권 나오고 김씨가 쭉 좀 오다가 아까 뭐가 건조당에도 요도 김씨가 또 나오네 그죠. 계속 김씨가 등장을 하고 이거는 이제 건조당 뭐 MP를 이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별 문제 없고요. 계속 김씨가 계속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전세권서 이건 뭐고? 뭐다? 500만원 대구회사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 정도 돼가 있고. 자, 내가 볼 때는 아마 요 세대 열람 요게 전입 세대에 있다는 이 사람은 아마 김씨가 딱 아까. 그죠? 그러고 또 아까 요 해놨잖아요. 칸닝을 딱 해놨는데, 이거 포도 눌쳐야죠. 뭔가 이거? 김씨 맞죠? 그러면은 뭐 큰, 무리 수 없다. 그럼 요거는 시세만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7억 처인데 한 5억 6,800 정도 사면은 막 그런 대로 우리 경공매 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낙찰자 명의를 누구를 할 거냐, 근데 고민해봐야 되겠죠. 내가 서울 아파트 하나 있는데 또 사야 되겠구나. 경공매를 빼앗으니까. 그러면은 2세대, 3세대, 4세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매 사업자가 편하지 않느냐. 딱 해야됩니다. 자, 7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낙찰 받았대요. 낙찰 받았대요. 7,900에 썼는데 잘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법원에 가서 진주지원 가서 명함을 2개를 받아왔습니다. 그죠? 진주지원에 그 대구 사람이 오네. 대구, 여기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고, 아이고, 우리 미녀가 오셨네. 여기 이제, 요 변호사 사무실에, 맞나? 맞네. 여기에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 그죠? 박성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 이게 여직원도 어서 명함을 대출 상담사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요거랑 나 누군지 알았더니 우리 수학실 받았네. 진주 이야기 했죠. 진주에. 자, 22에 3098이에요. 그죠? 여러분 낙찰 받아가지고 내부 수리하면 해보세요. 기분 참 좋습니다. 본인이 뺀트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해보면은, 신랑 각시가 진짜 기분 좋습니다. 해보시면은, 그러고 또 팔았는데 한 2, 3점은 벌었다 해보세요. 더 기분 좋고, 이런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낙찰 받아갖고, 여보야, 우리 뺑기 칠하자, 뺑트 칠하자, 사가지고, 뭐, 맡길 거 뭐였나, 우리가 직접 하지, 뭐. 도배도 우리 같이 하자, 둘이서. 이래갖고 막 찌르고 뽑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전용이 23평, 진주에, 그죠? 이렇게 해서 수강 14명 붙었는데, 우리 수강생이 엄마 명의로, 엄마 명의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8천. 그래서 2차에서 내가 들어왔으면 8,100에 들어왔을 텐데. 떨어졌네. 자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고자 8천, 2차 조금 위험했다, 그죠? 2등이 이제 13등이 이제, 2등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4명이 붙은 게 많이 들어왔죠? 14명이. 14명이 붙어갖고 전부 다 뭐 3차에서 깔락깔락하게 다 떨어지고, 2차에서 그래도 조금 플러스 할 거냐, 마이너스 할 거냐, 됐다, 그죠? 2차에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500짜리가, 우리 미스터 박이 이제 전입을 하고 다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1% 이제 보증료를 주고, 했다가 나중에 본 게 뭐지, 2년이 지내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소유자 연락이 안 돼. 행불이 돼갖고 전화도 안 받아. 그죠? 전시도 내도 한 개나 안 받고, 뒤에 보면 설정일이 막 붙어 있네. 그죠? 설정. 전입 확정 뒤에 배당 요구도 했는데, 그럼 요거를 보통 보면은, 누구한테 주느냐? 지금 보면 다 여주더라고,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줘요. 이게. 좀 6개면 넣어주고, 입찰권 등기하고, 이제 태그 해피고, 얼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날 23일부터는 아마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는 아마 여러분 관리비를 내셔야 되고, D-Day가 막 그때 임차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거의 공식입니다. 태그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박영남 씨가 태그해서 지금 있느냐? 세대를 해보면은 당연히 없겠죠. 이게 없습니다. 그죠? 태그하려고 하면은 어째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보호를 받는 사람이 태그하기 전에는 뭐 한다고요? 요거 해야 돼요. 주택 임차권 등기 딱 해놔놓고 12월 23일에 태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21일날 퇴가하면 그거 안 됩니다. 퇴가하면 안 됩니다. 23일 이후로 퇴가하면은 상관없고 관리사무소에 나 이제 방 뺐거든요. 관리비한테 전화도 하지 마이소. 누구한테라고? 소유자한테라. 나는 이제 모른다. 근데 낙찰받은 사람 가보니까 소유자가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낙찰자가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비 한 1, 2, 300만 원. 그거는 물고 나중에 팔 때 우리 필요 경비라는 게 있어요. 빼달라. 이럴 때 이제 그때 써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다. 받았는데 본인 말로는 기분 좋다면 나쁘다 말이죠. 잘 썼다 생각된다. 이런 거예요. 2등이 만약에 7,969만원 썼더라. 이렇게 하면 기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2등이 6,869만 썼더라 하면 조금 집안이 좀 그렇다고. 그죠? 이런 데는 이제 기분도 많이 좌우됩니다. 2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느냐. 몇십만, 어떤 게 몇만 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 완전 입이 쭉 벌어집니다. 여기 귀에 딱 걸린다, 이게. 자, 그래서 하여튼, 명함도, 낙찰 받으시면 전국에 온라인반도 마찬가지고, 낙찰 받으면 명함을 주거든요. 그거를 꼭 내한테 카톡에 넘겨주세요. 그럼 내가 또, 쭉 모아가지고 다음에 여러분 갈 때, 아마 또 그쪽에 여기 대출 상담사가 대화가 잘 된다고 하죠. 진주주 낙찰 받았고 뭐 어디 전화한다고요? 이거 전화하면 돼. 김원수 사무장. 안 그러면, 남유 실장. 했는데. 근데 보통은, 이 법무사 사무실은 나중에 이전할 때 보면은, 은행이 하는 것은 이제 법무사 통해서 하면은 이제 좀 숫자가 좋은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 하는 거는 보통 좀 센 경우 많아요. 예. 그거는 다음에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비용에서 보면은 조금 법무사보다 좀 세더라고, 변호사 쪽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잘 된,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에 지난주에 한 건데요. 191개 중에서 제가 21개를 했다가, 그것을 지금 두세 개를 뺐습니다. 낙찰된 걸 빼버리고, 정말 다 액기에서 남은 거. 1번부터 방금 진주 이런 겁니다. 진주인 것처럼 금천구, 동대문구, 부평구, 부산의 연제구 봅니다. 연제구.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울산에 북구, 자 넘어갑니다. 울산도 있고요. 그 다음 11번. 11 보면은 경주. 자, 경주 잘 봅니다. 경주. 그냥 화면 교재 보세요. 전세가 얼마라고요? 전세가 얼마? 1억 8천. 1억 8천. 대학력 포기했습니까? 않습니까? 포기했다 문구 막 나오죠? 나오고, 주택임차권 등기했고, 도시보증공사에서 기밀이고, 맨날 화면 보면 이래요. 화면이. 거의 90%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자, 이래야 하십니다. 이래야 있고, 그러면 경주에는 얼마가 되는 지금? 9,400대 있대요. 9,400만. 11월 29일. 9,400대. 전에 전세가 얼마라고요? 1억? 얼마요? 1억 8천인데 9,400까지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돈 좀 벌어도 생각 안 납니까, 지금? 나는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탁 떼매가지고. 자, 원장님이 바닷가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호를 떠서 매운탕도 다 끓여서 드세요. 이러는데 나 안 먹어. 이런 사람이 술매에서 19명이고 한두 명은 제가 물겠습니다. 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랍니다. 이게 우리 수강생 현실입니다. 돈을 벌겠다 하는 건지 말겠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 지방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전세 1억 8천 줄 때는 그 정도 아마 시세 갔을 겁니다. 그 정도. 그럼 2016년도에 1억 8천을 거는 전세 돈을 주고 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생기고 서울에 많이 뛰죠. 거품이 서울에 많은 거지. 지방에는 뭐 거품이 대량 올라왔다가 뭐 40% 50%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거 없다고. 지방에 별로. 다 1억 8천 주는데 지금 9,400까지 떨어졌는데 낙찰 받아라 하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고. 낙찰 받으면은 이사비도 줄 거 없어요. 방에 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잔금 넣으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일번 아준다. 다일번호. 자 5533입니다. 그 다일번 다 알아줘요. 그럼 관리비가 좀 낸다. 그건 할 수 내야 돼. 관리비가. 1, 2, 300 미리 있으면 그거는 낸다. 그러면 나가 1억 받아하고 1억 8천에 만약에 전세 가격으로 팔면은 여러분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고민되죠. 나 서울에 부산에 아파트가 차원에 하나 있는데 또 받는다 그러면은 아까 뭐 해야 되냐고.
좋다. 나는 경매로 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슉 전국 다니면서 요거만 희죽었다. 나 막 단타로 팔겠다. 이러면 뭐 됩니까? 매매 갑작하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 뭐, 팔고 사고 뭐 2, 3천만, 3, 4천만 남겨가지고 원장님한테는 빨리 와서 법인카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주고 이렇게 재미나는 거죠. 받았습니다. 그거 원장님 경주에 대출 상담사 명함이 요겁니다. 보십시오. 5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보관하세요. 그거 카톡 넣어주고 막 이리 와야 되는데 뭐 하나 먹어서 조용하니 뭘 하는 건지 우리 온라인 반도 그래. 조용하니 뭐 하는 건지 듣고 내는 건지 이렇게 땜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90 몇 개나 그것서 찾아갖고 엑셀 만들어갖고 그것서 또 찾아갖고 이러고 또 이렇게 딱 19개가 딱딱 또 맞춰주는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해주는데 울산에도 있죠. 울산도 있고 쭉 보니까 뭐 많아요. 경주도 있고 창원에도 있네. 창원에 오동동에 그죠? 오동동에. 그래서 전세를 보면 다 전세가 밑에라고 대부분 보면 전세가 밑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옥포동도 있고 16번 보면은 거제시도 있죠. 거제시 16번 잡아서 16번 경매에서 2014년도에 1억 6,400에 팔린 겁니다. 이제. 경쟁을 해서 팔린 건데 지금 7,100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거제가 뭐 경기가 안 좋고 했다 해도 지금 조선소 경기가 살라고 있습니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살라고 있죠. 그럼 종업원이 막 들어오고 막 먼 거에서 아닙니다. 거제 조선소 가보면요 종업원이 옛날에 뭐 10만 명 있다가 여러 반줄 있다가 다시 모아나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쉽게. 그러니까 지금 살라고 했는데 옛날에 2014년도 가격이 1억 400인데 지금 7,100까지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막 떨어져버렸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고 묵으라 해도 안 드시라 하고 참 뭐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17번 보면 고현에 또 있네 그죠? 고현 진주는 팔립이네요. 진주 19번 20번 그죠? 21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21번까지 자 다시 한 봅니다.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1번 어디고? 서울 금천구에 그죠? 금천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여러분 좋아하는 동대문구 동대문 좋죠 그죠? 거리가 참 좋습니다. 동대문은 교통이 뭐 서울에서 난 보이죠. 그 다음에 인천의 부평구 아까 우리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 그것도 가보고 여기도 답사 가보고 두 군데 같이 가가지고 준비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연제구가 부산에 좋은 데죠 그죠? 부산에 연제구 같으면은 부산 시청거 있는 데 아닙니까? 동네 그죠? 시청 있는 동네고 좋습니다. 그럼 울산에도 본게는 한 3개, 4개나 있네. 4개. 경주도 있고, 막 전국을 그냥 맨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요거 딱 19개, 요거 전부 다 다니면서 막 쭉 한번 검사도 해보고, 시세도 한번 파악해보고, 낙찰도 해보고, 자, 이런 게 있죠. 서울 사람인데 사천에, 예로 들면은, 거제에 낙찰받아야겠다. 16번 낙찰받아야겠다. 그러면 통영 지원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전에 빼야죠. 그죠? 1125, 1125 입찰 대리 서비스 함께는 뭐 우리 조 회장 계시는데 그때 외주 승용차도 여기서 했거든요. 바로 첫날에 전화해가지고 뭐 10% 보내주고 해갖고 낙찰 받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리 이용한다든지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리 뽑아주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고 1년 수하면서 원장님 하나도 낙찰 못 받았습니다. 나는 때려치기면 치겠어. 골라가 차려주고 하락해도 안 하고 입찰도 못 했다. 그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나는 돈 벌 의지가 없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업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비싼 수업을 주고 하면서.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찾아줬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찾아주는데, 그다음부터 찾기 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에 명단이 있었죠? 안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보면은 그 홈페이지 가면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잘 하시는 분은 거기서 꼼짝꼼짝 찾아가지고, 여기서 빠진 것도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또 수강생끼리도 경쟁될 수 있죠. 자, 이런다. 69만원 쓰면 우리 학원은 잘 되더라 하기에는, 나는 79만원 써야지. 이런 사람이세요. 둘이 경합이 되면 안 되니까. 같은 100만원 당해서. 자, 하여튼 찾아보세요. 이거 자료 어디 있다 제가? 원래 자료 어디 있습니까? 요 다음에나 가셔갖고 어디 간다고요? 또 컴퓨터 하시는 분은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주택도시 보증공사 치면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막 올려놨다. 어디 보니까 어디 있더라? 어디 보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국가기관에서 자금 받는 거니까 뭐 이인가? 공매공고 어디 이인갑다. 연호 그죠? 공매정보에 경매물건 정보 이런 것. 임차권 인수조건부. 자 여기 보면요 이 엑셀 파일인데 여기 보면은 임차권 인수조건부 변경부 경매 목록 게시하고 HUG는 우짜우짜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여부는 법원 허가에서 결정된다. 저거는 보통 보니까 그 경매 신청할 때 임의경매 신청할 때 강력 신청할 때 그때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때가 있고 3차 4차 유찰되고 4차 기일 지정되기 됐을 때 중간쯤에 또 서류 주는 데도 있고 다 좀 달라요. 그래갖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이제 매합구매인수에 포기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거 낮춰받으면 그건 인수입니다. 인수고 매합구매인수에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문구가 딱 기록이 돼야 됩니다. 기록이 돼야 그게 포기. 그거를 경매 신청할 때도 지역본부가 있고 그냥 3차 유찰됐을 때 그때 서류를 딱 갖다 있는 데도 있고 막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는 이제 뭐 3차 유찰될 때 그때 푹 잘 챙겨야 되겠죠. 그때 그죠? 그때 잘 챙겨야 딱 입찰 들어가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홍보자하고 많이 경쟁자가 많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놨죠. 2022년 9월 말에 기준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뜹니다. 그죠? 이 9월 말 기준에서 경매 진행 중인 거, 이래갖고 1번부터 쭉 나오죠. 서울에 뭐 많네, 그죠? 서울에 뭐 나옵니다. 나오고 쭉, 이밖에 없노? 55개야. 현재 막 움직이는 거 55개가 움직이는 거. 그럼 여기서도 전부 다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매화문구 연설을 보고, 포기조항이 있으면은, 포기됐구나. 그러면 이제 없는 거는 그냥 인수나 보고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포기, 여기 있는 건 무조건 포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검토해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된다. 자꾸 줄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 9번. 자, 10분 쉬고 하자. 10분 쉬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만 19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통 보면 이렇거든요. 조금 더 써갖고 많이 벌어 그거든. 그러면 안 되고, 나 건당 1000만원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음 먹고 들어가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건에 갖고 한 5천, 1억 문 할 때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렇죠? 나는 조금 더 쓰고, 한 돈 1000만원만 묻고 빠지겠다. 건당. 이렇게 하면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뭐, 한 건에 갖고 한 5천, 작게는 5천원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되게 낮게 써버리고 맨날 떨어지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을 한 방에 공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한다 그거. 가서 이제 뺑기금 그런다. 페인트도 칠해보고, 그죠? 부부간에 페인트 좀 칠해보고 젊을 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뭐 처음부터 경매 배워갖고 다 큰 돈 벌었으니까 저 상가 사갖고 부부간에 이제 페인트도 칠하고 막 그때 기분 좋습니다. 그죠? 밤이 늦게 칠해도. 페인트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완전 미녀 만들어, 미녀. 그 상가를 미녀를 만들어 합니다. 페인트 칠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챙겨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을 보고 안에 공부도 하고 계속 이제부터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 시간 올라가면 한 3개월 뒤에 된다고 또. 이 정도 올라가면. 그때 또 내가 보통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해보고 금액이 높으면은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잘 찾아보세요. 좋은 게 있습니다.